지난 영상에서는 간판, 상품명, 캐치프레이즈를 영어로 만들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사람 이름, 내 이름을 영어로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과 이름의 순서는 홍길동이냐, 길동홍이냐. 둘째, 한국어 이름 로마자 표기 방법. 내 이름의 철자를 어떻게 쓸 것인지. 가령 길이 이름에 들어간다면 KIL이냐, GIL이냐. 셋째, 이름 띄어쓰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성을 빼고 두 글자인데요. 이것을 붙여 쓸지, 띄어 쓸지, 즉 길동이냐, 길동이냐. 넷째, 여권 영문 이름 만드는 방법. 나의 공식적인 영어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영어 닉네임 만들기. 톰, 라이언 같은 영어 닉네임에 대한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영미권에서는 사람 이름을 이름, 성의 순서로 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름을 이름, 성 순서로, 예를 들면 홍길동이 아니라 길동홍, 이 순서대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언어를 배우는데 문화가 일부 개입하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그렇다고 영어를 배울 때 한국의 문화와 오랜 전통이 담겨 있는 이름까지 영어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은 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영어로 말할 때도 우리의 이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황용운이고 홍길동인 게 맞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나 고집이 아니고 우리 정부의 지침이자 국제적인 캠페인입니다. 많은 국제기관이 사람의 이름이라면 그들의 문화권에서 부르는 방식대로 불러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벌써 수십 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2013년 문광부 보도자료를 봐도 그렇고요. 1984년 최초 시행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4항을 봐도 그렇고요. 국제 언론사들이 참고하는 AP통신의 표기 지침서나 해외 저널리스트 관련 사이트들에서도 한국인의 이름은 성을 먼저 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큰 국제 행사나 해외 뉴스에서 한국인의 이름이 등장할 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성을 앞에 써줍니다. 참고로 영미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름은 이렇게 세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름의 세 부분을 순서와 위치에 따라서 first name, middle name, last name이라고 합니다. first name은 나만을 위한 이름입니다. 보통은 부모가 아이 이름을 만들어서 주는 이름이니까 주어진 이름, given name이라고도 합니다. 가운데 이름인 middle name은 일상에서는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보통은 그냥 생략하거나 약자로 줄여서 표시합니다. 이름 전체를 써야만 할 때, 즉 full name을 써야 할 때만 middle name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middle name은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맨 마지막 이름 단어는 성입니다. 성은 온 가족이 공유하는 이름이라 family name이라고 하거나, 또는 상위를 뜻하는 접두어 sir를 붙여서 surname이라고도 합니다. 왜 영미권 나라의 사람들의 이름은 나만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성이 맨 마지막에 나오게 됐을까요? 아마도 가족보다는 내가, 그리고 집단보다는 개인이 더 우선시되는 문화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마 그 반대겠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나라 전통 방식대로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을 나중에 썼는데, 즉 황용운이라고 썼는데, 이걸 한국인의 이름 순서를 모르는 외국인이 보고 운을 성으로 착각하면 어떡하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표기할 때 좀 더 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싶으면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 전체를 대문자로 쓴다. 둘째, 성 뒤에 콤마를 붙인다. 셋째, 성의 밑줄을 긋는다.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표기된 이름을 보신다면 성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일상적인 또 글쓰기에서는 여전히 좀 어색하고 생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결국 여전히 우리식대로 이름을 표기를 했을 때, 즉 성을 먼저 썼을 때 이 앞에 나온 단어가 성이라는 것을 착각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내 한글 이름의 영어 표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정답이 딱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봤던 문광부가 고시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 한국어 자음과 모음에 해당하는 알파벳을 조합하면 됩니다. 길의 기억은 G 또는 K, E는 I, 리을은 R 또는 L입니다. 그리고 여기 붙임과 유의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좀 복잡하죠. 다행히 여러 좀 믿을 만한 사이트에서 로마자 자동 변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서비스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한글 이름을 넣으면 이렇게 바로 적절한 영문 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표기 예가 사용 빈도에 따라 제공되니까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답이 딱 있습니다. 역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에서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길동이 아니라 길동 이렇게 한 단어가 되게 붙여 써야 됩니다. 단, 이렇게 붙여 썼을 때 어떤 발음상의 오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 이름의 두 단어 사이에 문장부 하이픈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강인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한다면 강인을 간진이라고 잘못 읽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때 하이픈을 써서 강-인으로 표기를 하면 이 이름을 어떻게 끊어 읽어야 할지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이픈은 어떤 두 단어를 하나처럼 취급한다는 의미의 문장부호입니다. 그리고 이름에서 하이픈을 썼으면 하이픈 바로 뒤의 단어는 소문자로 표기합니다. 여권에 들어가는 영문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권이 전 세계에서 신뢰하는 거의 유일한 공식 신분증이기 때문입니다. 여권에 대한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권에 적힌 영문 이름은 단순 변심에 의해서는 절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어쩔 수 없는 사연이 있을 때에만 아주 제한적으로 변경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처음 여권을 만들 때 굉장히 신중하게 나의 영문 이름 철자를 생각해야 되겠죠. 이미 여권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여권에 적혀 있는 영문 이름이 여러분의 공식 영어 이름이라고 영어 철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영어 문서에 나의 이름을 영어로 기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여권에 나와 있는 영어 이름과 동일하게 작성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만약에 여권이나 어떤 다른 문서에서 나의 영문 이름이 다르게 적혀 있으면 동일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는 하이픈의 유무조차도 동일인 판단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영어로 이름을 써야 할 때 언제나 내 여권에 적혀 있는 영어 이름과 동일하게 그리고 동일한 철자로 쓰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제 여권에 적혀 있는 영어 이름은 황용운입니다. 지금까지의 설명대로라면 황 그리고 given name이 용운이 되어야 하지만 제가 처음에 여권을 만들 땐 그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용 한 칸 띄고 운이 저희 여권 이름이자 공식 영어 이름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여권을 처음 만드신다면 내 여권에 들어갈 영어 이름, 철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앞에서 이미 다 설명을 했습니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맞게 철자를 찾으시고 작성을 하시면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만 추가로 명심해야 될 점은 여권의 영문 이름은 발음을 했을 때 내 한국어 이름과 아주 동일하게 그 소리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분의 이름이 김다윗이라면 주의해야 됩니다. 영어로도 한국어 이름 소리 나듯이 김다윗이라고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성경 속 인물 데이빗이라도 이 다윗과 데이빗은 소리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이름을 여권에 김 데이비드라고 쓸 수 없습니다.
여권 발급과 관련해서는 제 영상 말고도 오리지널 소스인 외교부 여권 안내 웹사이트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인의 여권을 처음 만들거나 또는 자녀의 여권을 처음 만들려고 하는 부모님들은 특히 더 잘 살펴봐야 되겠죠. 아마 많은 분들이 영어 닉네임이 있을 겁니다. 탐이라든지 라이언이라든지 메리라든지 아마도 좀 멋지고 예쁜 이름, 내가 좋아하는 어떤 영화의 주인공, 어떤 인물 등등을 바탕으로 그렇게 닉네임을 지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내 이름을 외국인이 발음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내 이름이 영어로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등등 여러 사연으로 우리는 영어 닉네임을 만들어서 쓰는데요. 가볍게 만드는 닉네임이지만 그래도 실제 나와 조금 더 연관성이 있는 영어 이름으로 내 닉네임을 만들면 어떨까요? 가령 여러분이 한국어 이름 세 글자 중에서 어느 한 글자가 영어 닉네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실수로 여권을 만들 때 이름 용운을 이렇게 띄어서 용운으로 만든 경우가 그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제 영어 닉네임이 용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제 여권 이름이 성이 황이고 이름이 용운인데 한국인 이름은 성이 앞에 온다는 것을 모르는 외국인들이 자기 방식대로 용은 황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보면 용이 제 이름 first name이고 우는 middle name, 황은 성처럼 보입니다. middle name은 보통 줄여서 이니셜만 쓰거나 아예 생략하니까 이름이 용황처럼 돼버렸습니다. 뭐 애초에 여권에 제가 제 이름을 잘못 쓴 이유도 있고 이 용황이라는 이름도 이렇게 된 사연이 있으니까 그냥 닉네임을 여기에 first name처럼 용으로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더라고요. 용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 한국어 이름의 일부이기도 하고 또 우연히 이 용이라는 소리 자체가 굉장히 아시아의 느낌을 주는 발음인데 제가 또 아시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어울리고요. 게다가 용은 누구나 발음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아마 저 같은 케이스가 여럿 있을걸요? 삼성 이재용 회장의 명함을 보니까 영어 이름이 J.Y. Lee인데 이분도 저와 같은 사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재용 리라고 부르던 것이 J.Y. Lee가 되었고 J를 발음은 비슷하지만 좀 더 영미권 이름스러운 J로 살짝 바꾼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영어 닉네임으로 내 한국어 이름과 발음이 비슷한 그런 이름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철수는 찰스로, 선희는 써니로 이렇게 말이죠. 실제 나와 더 연관이 있고 나와 더 가까운 영어 닉네임을 만든다면 누군가 왜 그렇게 영어 닉네임을 지었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 그게 또 저에 대한 더 좋은 이미지로 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진짜 내 한국어 이름도 더 잘 기억해 주지 않을까요? 자, 이번 영상은 영어로 내 이름을 쓰고 표현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영어 이름과 관련돼서 다양한 궁금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